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제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한 부위인 무릎 관절염의 그 치료법인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요즘에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래도 효과 면에서 입증이 되고 수술이 간편하고 또 실비 적용도 될 수 있는 치료로서 동종 제대율의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상품화돼서 나와 있고요. 그림에 보이는 것이 동종 제대율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종 제대율의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출산한 임산부의 탯줄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만든 그 치료제가 되는데,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인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태아하고 혈액형이 다르고 면역학적으로 달라도 거부 반응이 없는 그 세포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다 보니까 설령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썼을 때 전혀 거부 반응이나 이런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줄기세포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연고를 채취를 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그 배양을 한 치료제이다 보니까 줄기세포 수가 많아서 연골의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또한 그 다른 재생 치료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년이나 노년인 경우에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조직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도 재생된 연골 자체가 원래 연골의 구성분인 초자 연골로 재생된 것이 여러 논문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초자 연골로 재생된 것을 확인해서 학회에 발표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너덜거리는 연골을 제거를 하게 되겠고,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한 부위에 가는 구멍을 뚫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구멍을 뚫을 때는 의사마다 아니면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구멍을 뚫다 보면은 구멍과 구멍 사이에 간격도 넓어져야 되고 잘못하면 골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고요. 그 가는 구멍에다가 카티스템을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절개 없이 내시경만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손상된 연골을 정리할 때는 일반적인 관절경 수술같이 물을 넣고 그 손상된 연골을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뼈에다 구멍을 뚫을 때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겠지만은, 줄기세포 이식을 할 때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에 식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빼내고, 흉부나 이런 복강경 수술할 때 사용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관절을 부풀린 다음에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술의 경험이 10년 이상 쌓여 있었고, 쇠판 같은 것을 뽑는 수술을 할 때 2차적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을 하고 나서 MRI를 찍어서 확인한 예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릎에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위에 있는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에 내측과 외측 관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뒤쪽에 있는 대퇴골 사이에 관절, 이렇게 세 군데의 관절이 있게 되는데, 각각의 관절에 대해서 예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내측 관절에 관절염이 생겼던 분이었었고요. 지금 화살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의 두께가 얇아져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다리 변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골술도 같이 시행했던 경우였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식한 후의 사진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1년 후에 쇠판을 뽑으면서 MR을 촬영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연골의 두께만큼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절개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주기대포 이식 수술을 했고, 수술 후 1년 후에 촬영한 MR에서도 정상적인 연골의 그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절염은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티스템을 이용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슬개대퇴 관절염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술적인 노하우하고 절개하지 않고 하는 테크닉이 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슬개대퇴 관절에서도 줄기세포 이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에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 5년 후에 MRI를 다른 문제 때문에 찍게 됐는데, 저 화살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된 연골이 다 재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중 제대율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이용을 해서 무릎 관절염의 연골을 재생한 예를 몇 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